무언가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곳,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선택이나 결정을 기다려주는 곳, 그리고 차가운 세상에서 따뜻한 작은 울타리가 되어주는 곳. 그러나 그곳은 충분히 아이들이 보호받고 사랑받는 곳.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 청소년 도서관 작공. 청소년을 위한 작은 도서관 작공이 있습니다. 실은 책보다는 밥 한 끼를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좌충우돌 아이들의 사건 사고는 끊이질 않고 가끔은 주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속이 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가련동에 생긴 청소년 공간 작공, 그리고 그 작공이 걸어온 길들의 이야기를 오늘 마을 라디오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작공의 이미경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뵀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은평구 마을방과후 지원센터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이 마을방과후 지원센터를 일하게 되었던 것은 청소년 도서관 작공의 대표로서 청소년들을 한 10년간 만난 것이 경험이 되어서 토대가 되어서 현재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정가학회의 그 소개글을 좀 인용해서 작공을 소개했어요. 작공이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실까요? 예. 저희는 청소년 도서관이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대한 배움터로서 활동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책은 병풍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밥 먹는 도서관이고 어른 친구가 있는 도서관으로 저희가 건강한 동네 마을살이 그리고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조금 더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작공 이제 시작부터 이렇게 계속 함께 하시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청소년 도서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게 어떤 개인의 모임에서 이렇게 감당할 만한 공간의 운영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계기로 작공이 시작이 되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예. 청소년 도서관 작공을 지금 현재 이제 대표로 한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10년 되는 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 저 혼자 이렇게 운영한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또 거슬러 올라가려면 저희가 꿈나무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대조동에 있는데 그 도서관이 만들어진 지가 또 올해 20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꿈나무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고 그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는 엄마들이 이제 도서관을 운영하고 또 자신의 자녀들이 좀 커가면서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청소년 도서관이 청소년들이 도서관에 찾아오면서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난 청소년들이 우리가 뭘 해줬으면 좋겠니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는 이유 때문에 배가 그쵸. 고프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밥을 주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밥 먹는 도서관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요. 보통은 이제 뭐 아이들한테 밥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아까도 이제 대표님께서 처음에 얘기를 하셨듯 그냥 일반 학생들이 아닌 학교 밖 친구들이 좀 이제 그런 친구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고 그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도서관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히 이게 이제 그냥 일반 청소년들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 작공에서 이렇게 모이게 된 그런 계기도 또 혹시 따로 있을까요? 아, 그렇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꿈나무 도서관에 갈 곳이 없고 또 이제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할 것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꿈나무 도서관에서 청소년 동아리를 좀 운영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청소년들을 꼬시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 처음 만난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른들이 너네들한테 해줬으면 뭐가 있겠니? 그랬더니 이제 배가 고프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밥을 주게 되었던 거고 그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과 지역의 이제 마을 활동, 마을 생활들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몇 번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아. 또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아.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그 아이들의 어쨌든 삶의 문제 이런 거를 함께 하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지원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아지트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럼 작궁은 처음부터 딱 목적을 학교 밖 친구들의 어떤 공간이라고 잡은 게 아니라 그곳에 인연이 돼서 오던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학교를 벗어났을 때 그 그쵸. 친구들이 계속 그곳에서 활동하게끔 이어주다 보니 이제 이런 그런 역할들을 하시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뭐 진학을 하든 못하든 학교 밖으로 나올 때는 좀 나오는 그 계기가 굉장히 좀 다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뭐 각 개인 가정의 이제 문제일 수도 있고 학교 안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럼 그 친구들은 주로 어떠한 계기로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 일들을 좀 겪게 됐는지. 예, 우리들 삶도 한 개인의 삶의 문제가 하나의 문제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얽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아까 이제 청소년 친구가 학교를 그만둘 때 너무 당황했어요. 아. 왜 학교를 그만두지? 저는 이제 어쨌든 학교를 그만둔다는 생각을 못했던 그쵸. 이제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왜 그만두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아이의 이제 삶을 보게 되었는데 어쨌든 엄마 아빠의 별거를 아, 통해서 이제 가정 돌봄이 잘 되고 있지 않았고 그 네. 가정 돌봄이 잘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학교에서 마음을 좀 실적으로 좀 마음을 돌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학교 역시 이 아이의 모습 학교로 오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은 담배를 핀다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아이를 배제했었죠. 아.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아이를 품지를 못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고 2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 가정을 좀 이렇게 무사히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정 돌봄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학교 돌봄에서도 배제당하고 있고 또 이런 아이들은 어쨌든 새로운 배움의 장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을 돌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게 되었고 의외로 이제 놀이터에서 만난 아이가 선생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99.9%라고 하는 백분율에는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네. 99.9%, 100% 이제 이렇게 되면서 고등학교에 진학이 안 됐던 친구도 좀 있고 이런 아이들을 이제 3명, 4명 또 그 사이에 고등학교를 갔지만 학교의 규율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공부의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학교를 그만두는 친구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저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사실 배움을 중단한 건 아니었는데 학교를 그만둔다라는 것으로 모든 게 좀 배제되는 그렇죠.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그런 저희 아이들, 예.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요즘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라 그러면 당연히 학교라고 생각하는 저희 이제 그런 우려를 많이 범하게 되죠. 그래서 학교를 벗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시선들, 남다른 시선들이 아이들을 혹시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저희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작궁에서 아무래도 보는 아이들이 상처가 좀 많은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런 친구들이랑 지금 10년을 같이 해왔어요. 근데 하다 보면 처음에야 뭐
많은 이제 도서관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또 아이들 밥 해주고 또 아이들의 어떤 그 외롭고 힘든 과정들을 같이 도와줄 수 있을 마을 교육으로 품어내시려고 했지만 하시다 보면 내가 이걸 진짜 왜 했나 하는 그런 힘들고 되게 아픈 기억들도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런 생각들은 없으셨는지 아니면 있으셨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있으셨는지. 청소년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발불 주면 되지, 몇 개 프로그램만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아주 처음에 쉽게 만났죠. 네. 근데 청소년들을 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가정의 돌봄이 안 되니까 어른과의 소통도 굉장히 안 되고 있고, 근데 그 아이들을 그 아이들은 누군가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굉장히 컸어요. 욕구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고 내가 이게 잘하는가라는 것도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고요. 정말 그러기 시작하면서 작공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오는 거죠.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아이들, 그만둔 아이들, 그리고 집을 나온 아이들, 또 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해서 하루에 90명씩 오기 시작을 90명 정도가 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 11시부터 학교 가는 길에 그리고 11시면 이미 학교를 나온 아이들 막 이런 아이들 해서 제가 90인분의 돼지불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백반집이시네요.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사실 이제 집에 애들은 엄마 언제 와 이러고 있는데 제가 아침 11시부터 밤 11시까지 밥을 하면서 이게 맞나? 이러면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돼서 정말 그때는 내가 무료 급식소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공짜로 밥 주면 아이들이 밥 먹는 것에 고마워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가출을 하니까 학교 가정 밖 아이들이 되니까 제가 가출 쉼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이 가출한다. 그렇죠. 갈 곳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청소년들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고민하고 과연 나는 또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한편으로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해야 될 일은 많지만 그것을 다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초반에 매년 연말이면 이제 애들한테 내년에는 안 와도 된다고 졸업장을 주면 아이들이 그 다음날 와서 하는 얘기가 낭생 처음 받은 상입니다. 왜냐면 이제 졸업장이라고 주는 게 아니라 뭐 우정상, 친구에게 친절상 이런 걸로 이제 올 1일 잘 맞췄다라고 줬는데 처음 받은 상이라고 더 열심히 다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계속 이어지게 되었죠. 네, 사실 지금 얘기하셨는데 뭐 지금 웃으시면서 90명의 돼지불백을 하셨다고 하는데 매번 아이들 밥을 먹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하면서 사실은 작공에서 그만한 어떤 재원이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도서관에서. 근데 제가 듣기로도 뭐 많은 분들의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가면서 사실은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한 힘듦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버텨내셨는지. 재원의 문제에서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우리 작공을 공간을 서울시에서 만들어 주기는 했는데 네. 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공간 지원 사업이 없어졌다. 돈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회수하겠다라고 했을 때 신의 뜻이다. 이제 나보고 그만둬야 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만두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2012년인데 그러려고 했는데 그냥 그만두긴 좀 섭섭해서 제가 은평 시민신문에 이제 글을 썼고 그 후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동네 청소년들이 안전하다는 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는 것이고 나의 아이의 미래가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내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 뭐 이러면서 어린이집 엄마들이 뭐 100만 원을 모아서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이 흔쾌히 이제 저희는 은평은 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아이들은 다 불안했어요. 아, 작곡 문을 닫으면 어떡해요.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 엄마 아빠들한테도 단돈 10,000원을 내게 하겠다라는 아이들의 동력도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을 지지하면서 큰 돈을 1,000만 원을 내주신 분도 있고 막 이러면서 아 우리들한테 이런 지원을 이런 게 아이들의 삶도 달라질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재개관을 했었거든요. 재개관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십시일반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큰 세상을 바꾸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을 해서 후원이라든지 재정적으로는 어렵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아이들 만났을 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뭐니 하고 물어봤더니 겨울바다를 가고 싶대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문자로 보냈어요. 애들이 겨울바다를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동네 한의사분이 그러면 제가 기차표를 대겠습니다. 어떤 분은 콘도를 예약해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겨울바다를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경험들은 한 번도 재정적인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든든한 마을의 백을 갖고 있는 게 되죠.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우리 별로 안 어려웠어 많이 도와주셨어 라고 좋게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그 10년 동안 그 뭐 말씀하셨다시피 은평이 참 가난한 동네에서 그 재정 지원이라는 게 후원으로 이 운영된다는 게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그것들을 그냥 힘듦으로 표현하지 않으시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 그 처음에 작공이 그 가련동에 저희가 공간을 처음에 만드셨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렇게 사회적 어떤 그 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지역 내 주거지가 있는 지역 내에 들어서게 될 때 지역 주민들의 좀 이렇게 반발도 좀 사실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미혼모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혹시 작공도 나중에 이제 학교 밖 친구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많을 때는 하루에 90명이나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되는 시간에도 거기 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을까요? 아, 그거는 굉장히 심했죠. 저희는 수시로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뭐 가가호호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많은 분들한테 우리가 막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지긋지긋하다 잘못했습니다 인사하는 거 막 우리 이거 안 하게 해줘 막 이렇게 얘기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제 청소년들이 때때로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정말 까만 패딩을 입은 한 10명, 15명이 이제 몰려올 때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소란함도 불편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묵묵히 이제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항의 전화도 하시고 경찰에 신고도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이거는 무엇으로 운영되는 곳이냐고 막 세금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냐고 막 신고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왔다 가신 다음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있는 곳인지 몰랐다. 그리고 이런 곳이 필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미안하다라는 분도 5대5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게 했던 이제 우리 애들이 힘들게 해서 힘들어하셨던 분들도 오였지만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것에 또 고맙다라는 인사 이런 분들도 또 5 정도 됐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러나 청소년 시설이 약간의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낯설음,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은평구는 지금 생각하니까 다 좋은 일밖에 생각은 안 나네요. 맞아요. 참 저희- 이게 예, 저희가 이번에 공간 새롭게 이사를 했는데 네. 이사하면서 주민들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면 네.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도로변으로 가서 조금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한때 지역 안에서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진다 하더라도 천차만별의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움직이다 보면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다툼이나 트러블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래도 작공이 10년 동안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지지, 응원 이런 것 때문에 버틸 수 있었지 그렇죠. 않나라고 예, 예. 생각을 하고 2014년도에 작공이 첫 졸업식을 한 걸로 알아요. 5명의 친구. 네, 독수리 어떻게. 오형제. 아이, 그럼요. 제가 그 정도는 준비를 하죠. 독수리 오형제 졸업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의 졸업식은 이제 교육과정을 마치고 또 이제 다른 상위 교육과정으로 이동을 하거나 이제 뭐 사회 진출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작공에서 도대체 졸업식은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의미의 졸업이 되는 걸까요? 예. 저희가 2014년에 첫 졸업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까 처음 만났던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이제 고3이 돼가지고 나이는 이제 19살이 그렇죠. 됐죠. 근데 저희가 목표가 이제 그 중에서 5명이 검정고시 통과하는 게 목표였는데 저희가 통과하면 졸업식을 한다라고 했는데 통과를 못했어요. 못했군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친구는 시험도 점수가 안 됐고 한 친구는 시험을 못 봤어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졸업식을 안 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정말 오래 토론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졸업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정고시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졸업식을 안 하는 게 맞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하다가 어쨌든 사회에 성인으로서 살아나가는데 마을에서 지지하고 지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졸업식을 하자라고 해서 약간 이제 성인식 개념으로 졸업식을 계획을 했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노란 장미꽃을 한 송이씩 갖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200명이 왔어요. 5명을 축하해서. 근데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도 놀랬고 저도 네. 놀랐는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졸업식을 하게 될지는 몰랐다라고 하기도 했고 하나 있는 아주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집을 나가셔서 오랫동안 멀리 사셨는데 그날 이제 어머니가 오시면서 아이를 돌본다라는 거 그리고 살아나간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구나라는 어머니가 많이 우시기도 했고 그런 졸업식을 하게 됐었죠. 그런 졸업식이 이제 2014년에 진행되면서 매년 제 졸업식을 했었고 저희가 우리 작공에서의 졸업은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19, 20살이 됐다고 딱 졸업했다고 작공을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요새는 또 이제 후기 청소년이라고 해서 또 요새 24살까지 오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한테 졸업식은 아마 자기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 것 대부분 이제 취업하게 되는 경우를 저희는 졸업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공의 졸업은 자기 삶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기는 하지만 첫 발을 내딛는 것을 졸업식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알을 조금 깨고 나온다는 거 그리고 내 삶을 좀 주도적으로 뭔가 시작하는 발걸음을 한다는 거 그런데 200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주셨다는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내 인생에서 이런 지원과 지지가 있다는 것이 큰 힘이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작공을 통해서 제가 듣기로는 그 눈물바다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게
궁금했었고 정가학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도 정가학회의 작공을 소개하는 글을 제가 인용해서 작공을 소개를 했는데 은평의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공연을 했고 또 그 중심에 작공의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떤 계기로 그 활동들을 하게 됐고 또 그 활동들을 하면서 어떠셨는지. 예. 처음에는 첫해 은평 이야기 일할 때는 뭐 재개발이라든지 네. 마을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간단한 인터뷰를 이제 저희가 하게 되었고 그것 속에서 아이들과 어른이 어쨌든 마을 속에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영상에서 잠깐 나오면서 아, 1편에서 그게 이제 반응이 좀 컸고요. 그래서 이제 은평 이야기 2에서는 아예 작공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되죠. 10년의 역사, 10년은 아니죠. 그때는 한 7년이었는데 7년의 역사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것에 관련돼서 이제 아이들의 하나하나 인터뷰 그다음에 그 인터뷰를 하고 노래 가사와 연결 그리고 그 노래와 또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작공 주위에 사실은 미용실 그다음에 정육점 슈퍼마켓 쌀집 이런 데가 다 어쨌든 작공이라고 하는 곳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처음에 저희 작공 갔을 때 도서관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그랬다가 왜 이게 뭡니까 이제 이런 미용실에 계셨던 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모여 있는 문제라든지 영업에 방해되는 문제 이런데 아직도 저희 아이들이 지금도 그 미용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웃이 되어가는 과정들하고 그다음에 정육점에 우리가 인생 특강을 통해서 그분의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이 돼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그 은평 이야기 2에서 저희가 나왔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노래 가사로 나오면서 우리가 서로 완전한 지지와 지원은 할 수 없지만 함께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조금의 신뢰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웃으로 인정하는 것 이런 것이 은평 이야기 툴에 너무 감동적으로 녹아나서 저도 너무 좋았고요.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의 10년의 활동을 굉장히 지원을 받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걸 확인하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아까 말씀하셨던 힘들었을 때를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리고 정말 우리의 힘듦이 어쨌든 조그만 빛이 돼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따뜻함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희도 굉장히 보람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행복했죠. 그러니까 정각의 그 은평 이야기 2탄 하면서 또 작공이 또 더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작공의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에게 또 감동을 주기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좋았던 활동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21살짜리 딸이 큰애가 있는데 저희 아이도 사실 고등학교 다니다가 되게 많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학교 다니는 의미가 없다. 학교 가면은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예전처럼 이렇게 막 뭔가 소통하거나 교류하는 그러니까 서로 학생과 뭐 교사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도 신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학교를 다니는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저랑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은 시간 동안을 좀 이렇게 싸움 아닌 싸움 전쟁을 좀 벌였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근데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은평구에 이제 마을 방과후 지원센터 센터장도 좀 역임하고 계시고 아이들의 교육과도 관계되는 일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요즘에 이제 학교 교육이 이제 좀 사실은 풀어가야 할 가장 큰 숙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너무 어려워. 어렵죠. 저는
지금의 학교 교육에서 지금 이제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개학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도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학교는 안전한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스스로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부터 학교를 재해석했으면 좋겠다. 아, 그런데 그거는 CCTV를 설치하고 뭐 이 마스크를 매일 주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의 주체로 성장하게끔 하는 거. 이것이 저는 학교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을 미성숙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 그 미성숙함이 병원균이 돼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뭐 여러 가지의 시그널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 불안감들이 사람들한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주체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저는 삶의 교육이고 학교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14년 안전하지 않았던 학교의 과정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 번 더 변화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자기가 주체로 선다라면 우리가 뭐 맨날 얘기하는 건 느려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그런 학교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의 학교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은 참 변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학교인 것 같아요. 참 열리기 힘든 곳도 학교인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 마을이라는 곳도 학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또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조금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얘기를 들을 얘기들은 너무 많은데 시간은 벌써 다 되고 네, 굉장히 생각보다 짧게 끝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다음에 또 다른 일들 지금 하고 계시는 다른 일들에 대한 또 얘기를 제가 한번 초대해서 다시 듣기로 하고 작공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좋은 곳으로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신 거 맞죠? 예. 네. 넓은 곳으로 네, 이사했습니다. 넓고 또 주민들과의 어떤 부딪힘이 없는 곳으로 이사하셨는데 이제 작공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은평에서 대표님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대표님의 이제 2020년 계획들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 작공은 2010년에 한 6평, 역촌 중앙시장에서 한 6평 시작했는데 이제 10년 만에 지금은 이제 연신 내에 60평, 10배의 공간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오. 거기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네. 뭐 은평구청 시의원, 뭐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한 푼 두 푼의 그 지역 주민들의 한 땀 한 땀 정말 네. 장인의 마음으로 도와주신 분들의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마을에서 살아나간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이나 아니면 학교 안에 있어도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아닌 곳에서 자기 고민을 나누고 싶다라면 작공이 그 하나의 버팀목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전에 10년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한 10년을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학교 얘기하다가 얘기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저의 학교에 대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학교는 이제 가고 싶은 사람만 가야 한다. 네. 안 가는 애들이 많아질까요? 이제 그렇게 열어놨을 때 많은 아이들이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걸 강제로
모든 아이들은 가야 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데 답을 어른들이 해주지 못했는데 이제 학교는 가고 싶은 아이들이 가고 학교라고 하는 공간과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이 불편한 아이들은 자기의 삶을 마을에서 그리고 도서관이나 아니면 또 다른 배움터에서 새롭게 좀 꾸려보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을 가질 수 있는 그러면 아주 소규모 단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코로나가 또 와도 계속돼도 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렇게 청소년들이 조금 안전하고 안심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은평을 만들려고 이것저것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결과물들이 나올 때 되게 궁금해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또 달리시니 분명히 조금씩의 놀라운 변화들이 분명히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실은 아이들도 어른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취자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많이 우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이제는 신체적 거리는 2대, 네. 마음으로는 가깝게.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한테 전화로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가족과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그리고 학교 안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전부 마음으로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런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기억납니다.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정답이 없는 이상 우리는 모든 인생을 잘 지켜보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그리고 삶의 선배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삶의 고민들을 함께 지켜봐주고 아이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마을에 하나쯤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삶과 함께 해오는 마을 어머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런 공간으로서의 작공을 힘차게 응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은평 인터넷 방송국 마을 라디오 은평의 마을을 말한다 작공의 이야기 편을 진행한 김미영이었습니다. 아직은 봄꽃의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시국이지만 모두들 기운 잃지 마시고 또 즐거운 소식들을 안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